(1억 원에서 3억 원)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무상자금, 스피노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분사 창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대표님 모기업의 주사업을 분사하는 게 아니라 부수사업 또는 전문 용어로 일감 떼어내기,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제한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일정한 리미트로 특례가 허용된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스피노프, 새로운 분사 창업도 전략적으로 해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왜냐?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처럼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하던 그 방식을 우리 중소기업에도 적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기업들의 대표님 기업은 얼마나 돼? 라고 할 게 아니라 전략 창업하는 그 기업에 온갖 정부 지원의 혜택을 다 몰아준다면 그 기업이 옥동자가 되지 않을까요? 태생부터가 다른 로얄 패밀리 기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사업화 자금은 처음 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은 상세하게 이야기할 것보다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예비 창업부터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만 리그입니다. 리그가 정해져 있어요. 7년 지나가면 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스피노프 할 때 활용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은 분사 창업을 아니면 가업 승계를 꿈꾸고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전략 솔루션을 당연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마지막 시간에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습니다. 빅데이터만큼 많아요. 이거 알기 어려워요. 이거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머리 아픕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은 많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G7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 이거에 대한 전략은 짧으면 1년, 2, 3년의 장기 전략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에 담았습니다. 다양한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들이 있고요. 갚지 않는 자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걸 갖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폐업했거나 실패자 낙인 찍는 문화인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패도 자산이다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돼서 재도전, 재기도전, 재창업자한테 주어지는 것들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 폐업 창업자, 폐창업자, 재창업자에 주어지는 특례가 있습니다. 아주 더 좋습니다. 이게 창업 패키지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예산 봤더니 예산 안 줄었더라고요. 지금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안 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업 성공 패키지라는 이름의 창업 지원 사업인데 혹시 토스라는 회사 아십니까? 스마트폰의 앱. 그 회사가 중소벤처부의 청년 창업사관학교, 다 창업 관련한 지원 사업이에요. 거기 출신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모르실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마 대표님 중에서 그러면 내 자녀를, 아니면 내 동생을 어떻게 분사 창업할 때 이 리그를 태울 수 있다면 한마디로 그 트랙은 익스프레스, KTX 열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생부터가 아마 학창 시절로 얘기한다면 스카이리그, 이런 리그를 올라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라는 트랙에 올라타서 합격했다 하면 그 지원 자금이 1억 원인데 그는 이미 학교로 친다면 서울대학교 입학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되는 리그입니다. 이런 리그가 우리 국가에 있다는 것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1억 내지 10억 대는 R&D 사업. 이건 중소벤처부 기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리그가 있어요. 리그. 어떤 리그냐면 7년 이내 리그가 있고요. 여기 있는 대표님들 다 도전할 수 있어요. 일반 리그. 혹시 대표님 기업이 7년 이내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체 예산 100 중에서 25%,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가까이가 7년 이내 기업한테만 줘요. 다른 기업은 얼씬도 못해요. 신청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기 있는 기업은 일반 리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리그가 이렇게 중요하죠.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갔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기업은 20년 된 대표님들 기업이라면 혹시 분사 창업 혹은 가업 승계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리그를 생각해서 전략 창업을 해서 혹시라도 이 리그를 들어가서 이런 거 R&D까지 받는다면 지금껏 이야기한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을 혹시 새로운 기업에 올라타게 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태생부터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시작해서 할 것들이 아니라 미리부터 밑그림 전략 설계도를 그려서 한다면 그 기업은 당연하게 성공하겠죠. 이런 성공적인 기업을 원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1조 8천억이 올해 예산이었어요. 내년에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빨갛게 친 게 창업 성장. 바로 7년 이내 기업만 도전하는 리그예요. 끼지도 못해요. 다른 거는 저리 가라. 거절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R&D 예산 중에서 공정품질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산. 이게 공정과 관련한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스마트 공방도 공정, 팩토리, 제조혁신 바우처, 또 데이터 바우처도 공정과 관련한 거, 또 안전투자 혁신 사업도 공정, 위험 공정이고 R&D에서도 공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어떤 아이템이 이건 R&D 영역이겠네. 요거는 데이터 바우처 영역으로 가도 되겠네. 요거는 안전투자 혁신 사업으로도 가도 되겠네. 라는 것들을 설계도를 갖고 가는데 우리 주변에 혹시 대표님께서 이 설계도가 전문은 아니시잖아요. 본업이 전문이시지. 라고 한다면 미리 설계도를 그린다면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정품질 R&D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 판에 이런 지원 사업을 대표님은 모 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떤 지원 사업에 옷을 입혀서 트랙에 올라타게 하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연결이 됐죠. 공정 예산은 이렇게 됩니다. R&D 예산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외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 때 이거는요. 다음 기회 때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이 있고요. 마지막 보너스 드려도 되죠? 보너스 창업 벤처 기업 지원 제도 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업 벤처라고 했어요. 벤처는 아무나 받을 수 있죠. 10년 된 기업, 20년 된 기업, 100년 된 기업도 벤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창업 3년 이내에 벤처를 받는 거를 창업 벤처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특례법, 조특법, 벤처 육성법, 지방세법, 온갖 법령들이 버무리고 돼가지고 융합이 돼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대표님의 주머니를 어마어마하게 대표님의 개정 과목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을 갖다 땡겨다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내년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내년 사업은 만만하지 않은데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지원이라는 말은 실은 적당한 저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붙였으니까 그런데 저는 정부 투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조건이 되는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투자 사업. 창업 벤처를 받아서 정부 투자를 받는 사례를 한번 얘기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예전에는 기술 기반의 기업이 벤처를 받았어요. 지금은요. 별의별 기업들이 다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특례에 다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특례는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도 다 특례예요. 대표님. 이런 기업의 업종이라면 다 특례. 나도 해당될 수 있다. 나도 법인세부터 정부의 정책자금, R&D, 정부 지원 사업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제 혜택, 금융 혜택, 입지 창업, 당연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저는 문자예요. 어떻게 적용됐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오래된 기업이에요. 오래된 기업에 누군가가 코치예요. 오래된 기업에 정말 한 20년 된 닭에 어떻게 황금알을 낳게 누군가 노력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많이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우리 세무사님, 회계사님 다 힘들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이거를 1.0 한번 바꿔볼까? 어떤 거를 창업 벤처 정부제, 창업제도, 벤처제도, 정부 투자제도를 활용해서 정부의 운전자금이라는 거, 정부의 시설자금은 토지건축 기계자금, 절세 무상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지원을 창업 벤처기업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장치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내 맘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런 거를. 대단히 많은 메뉴판 중에서 내가 이 메뉴판, 저 메뉴판을 갖다가 해서 내가 뭔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기업에 적용해 보자는 거죠. 2.0으로 어떻게? 법인 적격 창업이라는 것에 여기다가 힘을 쏜다는 거죠. 여기다가. 아이템 이전. 정부의 제도 중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증여 의제 중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에는 증여의제로 들어가는데 증여의제라는 것을 되치기 한다라고 합니다. 되치기해서 이거 넘어가면 증여의제가 되는데 그 아래까지는 되네라는 되치기 제도를 활용해서 법인 적격 창업을 해서 매출도 이전하고 합법적으로 다 이전합니다. 양방거래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매출도 키우고 여러 가지 기술력도 입혀서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죄다 받아낸다. 사업화 자금, 자금 조달, R&D, 바우처, 스마트를 죄다 받아내는 전략. 여기서 절세하려고 무지 애를 썼던 거를 여기서 절세를 시키는 거. 이런 디테일한 전략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이 기업을 엄청 키워서 거꾸로 모기업을 홀딱 드신다라는 거 하는 거. 저렴한 표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업자들 보상하고 모기업의 창업자도 보상하고 세제 혜택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 어떨까요? 모기업은 모기업대로, 분사기업은 분사기업대로 하는 전략. 그래서 이런 로드맵으로 하는 것이고요. 실제 사례는 이런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 우리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죠. 이거는 중소벤처부 관점,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활용한 거고요. 전략적 창업을 할 때 법인에서 자회사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자녀명이나 아니면 개인 법인 대표가 개인 사업자 명의로 할 때 어떤 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전략적인 창업이라면 자녀가 정답입니다. 자회사로 한다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특례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따라서 별도로 자녀 중에서 A 자녀, B 자녀 다 각각도 다 가능합니다. A 자녀가 만든 그 기업도 여러 가지 창업 혜택 다 볼 수 있고요. B 자녀가 만든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모기업의 대표님은 A 자녀와 B 자녀를 내 밑에서 어떻게든 간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 A 자녀와 B 자녀를 제대로 키워서 멋지게 키워서 모기업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갈 수 있고 그때 좋은 가격으로 보상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